잘 마른 벼루에 먹을 간다. 처음에는 묵직한 저항이 손목을 타고 오지만 이내 매끄러운 궤적을 그리며 검은 바다가 차오른다. 청년의 삶이 갓 뽑아낸 진한 먹물로 가득 찬 화려한 채색화였다면 중년 이후의 삶은 물기가 가신 붓으로 거친 종이 위를 지나가는 기백의 순간이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본다. 세상은 여전히 번잡하고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는데 내 마음만은 고여있는 웅덩이처럼 정지해 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혀끝에 머물다 사라지고 좋은 곳을 가도 눈동자 뒤편까지 풍경이 닿지 않는다. 삶이 밋밋해졌다는 탄식은 그렇게 시작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이가 들어 열정이 식었거나 호르몬이 줄어들었거나 혹은 세상에 더는 볼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만 보고 본질을 놓친 진단이다. 강물이 느려진 것은 물줄기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강폭이 넓어지고 바닥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밋밋함은 상실의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도 능숙해진 결과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 온몸을 던지지 않는다. 대신 멀찍이 서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의 목록을 확인할 뿐이다. 익숙함이라는 마취제가 우리 영혼의 감각 신경을 하나둘 잠재우고 있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 밋밋함을 견디지 못해 더 강한 자극을 찾아 나선다. 하지만 마른 나무에 억지로 불을 붙인들 연기만 메울 뿐이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새로운 풍경이 아니라 풍경을 바라보는 투명한 눈이다. 오늘 나는 당신과 함께 왜 우리의 생이 이토록 무채색으로 변해가는지 그 은밀한 이유들을 찬찬히 짚어보려 한다. 그리고 그 메마른 종이 위에 다시 한번 생생한 기운이 감도는 붓질을 시작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답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 곁에 앉아 고요히 흐르는 시간의 결을 함께 만져보고자 한다. 마음은 본래 맑은 호수와 같아 세상의 모든 그림자를 비추지만 세월이 흐르면 호수 위로 두꺼운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 얼음 아래의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으나 정작 호수는 얼음 위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만을 세상의 전부라 믿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밋밋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대상을 직접 마주하지 않고 마음이 미리 그려놓은 틀로만 세상을 대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장미 한 송이 앞에서 해가 저무는 줄을 몰랐다. 꽃잎 끝에 맺힌 이슬의 서늘한 무게, 겹겹이 말려 들어간 꽃심의 기하학적 신비, 그리고 코끝을 아리게 만드는 진한 향기에 온 감각이 흔들렸다. 그때의 장미는 내 세계를 침범해 들어오는 경이로운 사건이었고 우리는 그 낯선 생명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감동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장미를 보지 않는다. 그저 장미라는 이름을 확인할 뿐이다. 눈이 꽃을 포착하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해설집이 펼쳐진다. 이것은 붉은 꽃이고 가시가 있으며 흔히 보아온 식물이다. 판단은 찰나에 끝이 난다. 마음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니 더는 살필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대상을 향해 열렸던 감각의 문은 채 1초도 되지 않아 굳게 닫히고 시선은 무심하게 다음 행선지로 옮겨간다. 이것이 바로 지각의 자동화다. 생동하는 실제를 죽어있는 언어로 치부해버리는 행위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직접 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겉면에 붙은 이름표만 훑고 지나간다. 사물의 본질을 온몸으로 느끼는 대신 머릿속에서 추상화된 개념으로 정리해버리는 순간 세상은 그 찬란한 생명력을 잃고 빛바랜 고서적처럼 변한다. 한 끼의 식사도 이와 다르지 않다. 쌀알 하나하나가 머금은 햇살과 바람의 기운을 느끼기보다는 그저 허기를 채우는 의뢰로 여긴다.
사람을 만날 때도 그의 떨리는 음성과 눈빛의 깊은 흔들림을 관찰하기보다 그가 사회에서 입고 있는 옷차림과 지위라는 허울만을 확인하고 돌아선다. 모든 것이 이미 아는 것이 되어버린 세계에서 영원히 비집고 들어갈 틈은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자동화는 마음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일지 모른다. 모든 것을 처음 보듯 경탄하며 살기에는 우리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하지만 효율을 위해 감각을 포기한 대가는 참혹하다. 삶의 모든 순간이 익숙한 길의 되풀이가 되고 만나는 모든 풍경이 어제 본 그림의 폭사본이 될 때 생은 스포일러를 다 알고 보는 연극처럼 시시해진다. 생동감은 마음이 안다고 확신하는 오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회복된다. 이름표를 떼어내고 사물의 낯선 얼굴을 다시 대면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밋밋함이라는 안개에서 벗어나는 길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 내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관념의 요약본을 읽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요히 응시하는 데서 시작된다. 당신은 오늘 몇 번이나 사물을 이름 없이 바라보았는가? 아니면 그저 마음속 사전의 단어들을 확인하며 하루를 보냈는가? 지각의 자동화를 멈추지 않는 한 아무리 명산을 유람하고 진미를 맛본들 당신의 세계는 여전히 무채색의 기록문으로 남을 뿐이다. 마음은 본래 활과 같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을 향해 팽팽하게 날아갈 때 활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처럼 의식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힘을 철학에서는 지향성이라 부른다. 무언가를 열망하고 궁금해하고 경외하는 마음의 화살이 세상이라는 관역에 쉼없이 꽂혀야만 삶에는 생기가 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 마음의 화살촉이 뭉툭해지는 과정이다. 살아보니 다 거기서 거기더라 혹은 해봐야 별거 없다는 냉소가 우리 마음의 시위를 스스로 잘라버린다. 궁금한 것이 사라진 의식은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세상이라는 넓은 들판을 달리는 대신 내면의 어두운 동굴 속에 웅크려 앉아 지나온 길만을 복기한다. 내가 세상을 향해 화살을 쏘지 않으면 세상 또한 나에게 관역이 되어주지 않는다. 지향성이 거두어진 사물은 그저 죽어있는 물질에 불과하다. 산은 그저 돌덩어리고 바다는 그저 짠물일 뿐이다. 풍경이 본래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풍경을 향해 날아가던 당신의 마음이 길을 잃고 멈춰 서 있는 것이다. 밋밋함은 대상이 주는 결핍이 아니라 주체인 당신이 대상을 향해 품었던 의지의 마모다. 마음의 화살촉이 예리함을 잃으면 세상은 그저 나를 둘러싼 무심한 배경으로 전락한다. 화살이 날아가지 않는 활은 장식품에 불과하듯 지향성을 잃은 생은 그저 숨만 쉬는 관성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가슴이 뛰기를 바란다면 먼저 꺾어버린 마음의 화살을 다시 세워야 한다. 대단한 목표를 찾으라는 뜻이 아니다. 발치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 스쳐 지나가는 바람 한 점에도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마음의 시위를 당겨야 한다. 마음이 세상을 다시 지향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밋밋하던 풍경은 나를 향해 살아 움직이는 실제로 다가올 것이다. 인생의 전반부는 자신만의 성을 쌓는 시간이다. 수많은 경험과 판단을 벽돌 삼아 누구도 쉽게 침범할 수 없는 나라는 요새를 완성한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확고한 선을 긋는다. 이 단단한 정체성은 거친 세상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지만 역설적으로 삶을 밋밋하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이 되기도 한다. 성벽이 높아질수록 성문은 좁아지는 법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취향과 가치관에 부합하는 것들만 성 안으로 들여보낸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생각, 내 체면에 어울리는 행동,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로만 주위를 채운다. 성벽 밖에 낯선 바람과 불편한 우연들이 성문을 두드려도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근다. 자아라는 성벽 안에서만 머무는 삶은 고여있는 물과 같다. 새로운 자극이 내면을 흔들지 못하고 다른 이의 슬픔이나 생소한 예술이 내 고정관념을 부수지 못할 때 삶은 무채색으로 굳어간다. 밋밋함은 당신의 자아가 너무 완고해져서 세상이라는 다채로운 흐름이 당신 안으로 스며들 틈이 없음을 말해주는 증거다. 참된 생동감은 성벽을 허물고 밖으로 나갈 때 혹은 낯선 타자가 내 성 안으로 들어와 나를 뒤흔들 때 비로소 피어난다. 내가 누구인지 너무 잘 안다는 확신을 내려놓고 나를 지키려는 방어 기제를 거두어야 한다. 스스로 만든 자아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기꺼이 낯선 풍경 앞에 나를 노출시킬 때 밋밋하던 성 안의 공기는 다시 생경한 숨결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시간은 물처럼 흐르지만 그 깊이는 마음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서 결정된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속도가 화살처럼 빨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이라는 자리에 온전히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몸은 찻잔 앞에 앉아 있으나 마음은 이미 내일의 걱정거리를 예습하거나 어제의 후회를 복습하느라 분주하다. 현재에 뿌리 내리지 못한 의식은 부표처럼 수면 위를 떠돌 뿐이다. 의식이 현재를 떠나면 삶은 경험이 아니라 요약이 된다. 차를 마시면서도 그 온기가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감각을 놓치고 길을 걸으면서도 발바닥이 지면과 맞닿는 저릿한 마찰을 느끼지 못한다. 마음이 머물지 않은 순간들은 뇌의 저장고에 새겨지지 않고 그대로 휘발된다. 저녁이 되어 하루를 돌아보아도 남는 것이 없는 이유는 당신이 보낸 시간이 농도 짙은 순간이 아니라 텅 빈 간격이었기 때문이다. 밋밋함은 바로 이 밀도의 공백에서 기인한다. 생의 매 순간을 온몸으로 통과하지 않고 그저 건너뛰며 살아갈 때 인생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늘어놓은 형국이 된다. 살아있는 시간은 많은데 정작 내가 그 시간에 존재했던 기억은 희미한 역설. 이 공백이 우리를 밋밋한 허무로 몰아넣는다. 삶의 채도를 되찾는 길은 시간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에 침잠하는 데 있다. 단 5분을 앉아 있더라도 그 시간의 결을 만져보고 눈앞의 풍경이 내 눈동자에 맺히는 찰나를 응시해야 한다. 마음이 현재라는 닷을 내릴 때 비로소 시간은 제 속도를 찾고 밋밋하던 일상은 묵직한 존재감으로 당신의 가슴에 차오를 것이다. 삶의 활기를 되찾는 첫 번째 길은 내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은 선입견이라는 성벽을 허물고 사물의 참모습을 마주하는 경물의 정신을 회복하는 데 있다. 다사는 평생을 두고 천하의 모든 이치는 가깝고 기근한 곳에 있다고 설파했다. 우리가 삶을 밋밋하게 느끼는 이유는 진리가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이 이미 아는 이치에 가로막혀 사물에 닿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일부터는 매일 마주하는 소박한 일상을 평생 처음 대하는 경전이라 여기며 마주해보라. 마당가에 핀 이름 없는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그것이 잡초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전에 생명력을 응시하는 것이다. 잎사귀의 미세한 솜털, 흙을 뚫고 올라온 줄기의 강인한 뒤틀림, 그 작고 비천한 존재가 우주의 기운을 머금고 서 있는 경이로움을 마치 낯선 문장을 해독하듯 깊이 살피는 것이다. 이미 안다는 오만을 버리고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겸허한 물음을 던질 때 마음의 해상도는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익숙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경물의 태도는 유효하다. 평생을 함께한 안사람이나 벗의 얼굴을 오늘 처음 마주하는 이방인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가 찻잔을 들 때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 말을 시작하기 전 입술을 달싹이는 버릇,
눈가에 새로이 내려앉은 주름의 깊이를 마치 깊은 산속의 기암 괴석을 관찰하듯 세밀하게 읽어 내려가는 것이다. 나는 저 사람을 다 안다는 단정은 상대를 죽은 나무로 만드는 일이다. 상대를 살아있는 신비로 대접할 때 관계의 밋밋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늘한 생경함이 차오른다. 세상을 내 지식의 틀에 맞추려 애쓰지 마라.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비워 사물이 제 목소리를 내게 하라. 사물을 이름이라는 감옥에 가두지 않고 그 존재가 뿜어내는 기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일상의 색채는 선명해진다. 경물이란 단순히 사물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풍파를 겪은 뒤에 도달하는 성숙한 고요함으로 세상을 비추는 일이다. 이 태도를 견지할 때 어제와 같은 태양은 결코 어제와 같은 빛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밋밋한 일상이라는 말은 도화지에 다시 생생한 기운을 불어넣는 법은 붓을 쥔 손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붓끝이 닿는 종이의 결을 온몸으로 느끼는 데 있다. 이미 안다는 확신을 잇는 용기야말로 늙지 않는 영혼이 지녀야 할 최고의 덕목이다. 활기찬 삶을 되찾는 두 번째 비결은 거창한 도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빗장을 풀고 나를 낯선 흔들림에 노출시키는 용기에 있다. 다사는 마음이 맑고 고요한 상태인 허정에 머물 때 비로소 만물의 이치가 그 안으로 스며든다고 보았다. 여기서의 고요함이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지가 아니다. 내 안의 완고한 고집과 편견을 비워내어 외부의 새로운 기운이 내 안으로 자유롭게 흘러 들어오도록 길을 터주는 능동적인 개방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 만든 나라는 요새 안에 안주하려 한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옳다고 믿는 생각, 내가 편안해하는 사람들의 울타리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으려 한다. 이 견고한 안정감은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삶을 무색무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성벽이 너무 두꺼우면 밖에서 불어오는 생동하는 봄바람조차 성 안의 공기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밋밋함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때때로 나를 지키려는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생소하게 만드는 것들 앞에 무방비로 서보는 수동적 용기가 필요하다. 내일부터는 의도적으로 당신의 취향을 배반해보라. 평소라면 결코 듣지 않았을 낯선 선율의 음악에 귀를 내어주고 나와는 도저히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치부했던 이 글을 비판 없이 읽어보는 것이다. 혹은 가본 적 없는 동네의 골목길에서 길을 잃어보는 것도 좋다. 내 안의 옳고 그름의 잣대를 잠시 내려놓고 낯선 자극이 내 마음의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내 자아가 흔들리고 균열이 생길 때 그 틈새를 통해 비로소 새로운 생의 에너지가 유입된다. 우리는 흔히 내가 세상을 통제하고 주도할 때 활력이 생긴다고 믿는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력은 내가 세상에 의해 흔들릴 수 있을 때 피어난다. 타인의 슬픔에 내 마음이 젖어들고 이름 모를 예술가의 붓질에 내 영혼이 전율하며 대자연의 거대한 질서 앞에 내 존재의 자금을 고백하는 순간 삶의 채도는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세상은 더 많은 색깔로 당신을 채우려 들 것이다. 삶이 밋밋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너무 가득 차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신의 상식, 당신의 경험, 당신의 자존심으로 꽉 막힌 마음에는 새로운 바람이 머물 곳이 없다. 스스로를 비워 텅 비게 만드는 허정의 공부를 시작하라. 텅 빈 방에 빛이 잘 들듯 당신이 마음을 비우고 낯선 존재의 침입을 허락할 때 무미건조하던 일상은 다시금 예측할 수 없는 경이로움으로 일렁이기 시작할 것이다. 활기찬 삶을 되찾는 마지막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무엇을 위하여라는 강박을 내려놓는 데 있다.
다산의 사유에서 인간의 삶은 마땅히 실질적인 쓰임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 마음의 바탕만큼은 사사로운 욕심이 없는 무욕의 경지에 닿아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삶을 밋밋하게 느끼는 이유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등산을 가면서도 건강을 얻어야 한다는 목적에 매몰되고 책을 읽으면서도 지식을 남겨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목적이 앞서는 삶에서 현재의 순간은 그저 결과를 향해 지나가야 할 과정이자 도구로 전락한다. 이제 당신의 일상 속에 아무런 쓸모도 목적도 없는 무용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배치해보라. 찻잔에 물을 따를 때 그 낙수 소리에만 온 신경을 집중해보고 목적지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길가에 멈춰 서서 지나가는 구름의 속도를 가만히 가늠해 보는 것이다. 이 시간들은 사회적 성취나 경제적 이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바로 그 쓸모없음의 틈새에서 목적이라는 안개에 가려져 있던 존재의 경이로움이 고개를 든다.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자리에 온전히 현존하게 된다. 밋밋함이 찾아오는 것은 더 이상 이룰 숙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숙제 없는 시간을 보내는 법을 잊었기 때문이다. 젊은 날 우리는 생존과 부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시간을 채찍질하며 달려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채찍을 내려놓고 시간의 흐름 그 자체와 유의해야 한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고통 속에서도 정원의 꽃을 가꾸고 경전을 필사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았던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자 보상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행위는 우리 영혼을 가장 자유롭게 하며 그 자유로움 속에서 삶의 빛깔은 다시 선명해진다. 무용한 행위는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것은 메마른 땅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아 굳어버린 감각의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킨다. 아무런 대가 없이 오로지 그 순간의 기쁨을 위해 몰입하는 경험이 쌓일 때 밋밋하던 하루는 밀도 높은 순간들의 집합으로 변모한다. 무엇을 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질문 대신 지금 이 순간의 맛은 어떠한가를 스스로에게 물으라. 삶의 진짜 맛은 자극적인 성취의 양념이 사라진 뒤 비로소 느껴지는 담백한 존재의 뒷맛에 있다. 목적 없는 산책, 보답 없는 친절, 결과 없는 사색. 이 무용한 것들이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고 밋밋하던 생에 다시금 은은한 향기를 입힐 것이다. 비어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쓰임이 없기에 어디든 쓰일 수 있는 그 무궁무진한 존재의 잔치를 이제 당신의 안뜰에서 시작하라. 강물은 바다에 가까워질수록 소리를 낮추고 넓게 흐른다. 골짜기를 울리던 청년의 폭포 같은 격정은 사라졌으나 대신 만물을 품을 수 있는 너비와 깊이를 얻은 것이다. 삶이 밋밋해졌다는 느낌은 어쩌면 생이 끝났다는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요란한 장식 없이도 인생의 본질을 감상할 준비가 되었다는 정중한 초대장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흔히 삶의 색채를 밖에서 구하려 한다. 더 화려한 구경거리, 더 맛 좋은 음식, 더 자극적인 대화가 메마른 영혼을 채워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밖에서 빌려온 빛은 해가 지면 금세 사그라든다. 진정으로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무언가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투사되는 당신의 지각이며 지향이다. 오늘 우리가 나눈 4가지 이유와 3가지 길은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한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다. 인생의 채도를 다시 높여야 한다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억지로 열정을 불태우려 애쓰는 대신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무엇에 가로막혀 있는지 고요히 살피는 것이 먼저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거울에 내려앉은 먼지를 닦아내지도 않은 채
왜 세상이 흐릿하냐고 탓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스스로 만든 자아라는 견고한 성 안에서 세상이 먼저 문을 두드려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삶의 진짜 맛은 자극적인 성취의 양념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느껴지는 담백한 뒷맛에 있다. 밋밋함은 그 뒷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다.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이 대지를 덮듯 고요함 속에 머물며 당신의 의식이 현재라는 닷에 닿아 있는지 가만히 응시해보라. 답은 저 멀리 산 너머에 있지 않다. 당신이 지금 쥐고 있는 찻잔의 온기에 있고 곁에 있는 이의 거친 손등 위에 있으며 창밖을 지나가는 바람의 결 속에 숨어 있다. 이미 안다는 확신을 내려놓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진실 앞에 무방비로 서보라. 마음이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세상은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새로운 색깔들을 풀어놓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세상이라는 도화지 위에서 다시금 생생한 묵향을 풍기며 흘러가기를 바란다. 그 마지막 붓질이 힘차지는 않아도 종이의 결을 따라 가장 우아하게 번져가는 기백으로 남기를 고요히 응원한다.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라. 그저 당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그 마음이 세상이라는 큰 물결에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하라. 삶의 색채는 그때 비로소 당신의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배어 나올 것이다.